이번 시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가맹사업에 대한 강의를 맡은 정동원 가맹거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맹사업 운영 중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갑질이죠. 가맹사업법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그리고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맹점에서 작은 실수를 하였다고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그 예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는 구속조건부 거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속하려는 내용이 첫 번째, 가맹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수적이고, 두 번째는 만약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또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힘든 내용으로서, 세 번째, 정보공개서에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강제할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판매 목표를 주고 그만큼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의 목적과 그리고 내용, 그리고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서 과중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필수 품목을 지나치게 강요해서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런 필수 품목을 강요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 행위일까요?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제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필수 품목은 어떤 내용일까요?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가맹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 비품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거래 상대방 지정이 금지되어 있지만 상품과 브랜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입장에서 생각해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가맹본부가 주방기구, 세제 등 프랜차이즈의 통일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를 하고 필수 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여서 가맹점주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이른바 갑질이 지속됐었죠. 다음은 갑질 사례입니다. 그럼 몇 개 사례 좀 말씀드릴게요. 한 커피 본사에서는요, 이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곡을 비롯한 주방도구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비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햄버거 회사에서는 패티 공급 업체로부터 받는 가격이 분명히 인하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을 대폭 올린 사례도 있었고요. 또 고기 브랜드에서는 필수 품목인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부위로 변경을 해놓고 가맹점주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원가도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갑질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필수 품목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맹계약서의 필수 품목에 대한 항목과 공급 가격 그리고 산정 방식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 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필수 품목 항목과 현재 공급되는 가격, 그리고 미래에 공급될 향후 공급 가격, 그리고 산정 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어떻게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추후에 필수 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주들과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수 품목에 관련한 위법 행위 유형에 대한 고시를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필수 품목의 해당 여부를 가맹본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거래 상대방의 구속행위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고요. 이 고시에는 필수 품목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필수 품목 지정 및 변경 등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필수 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 품목 지정 실태 점검을 할 거고, 위법한 가맹본부에게는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니 이런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갑질없고 공정한 바른 가맹사업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가맹본부에서 브랜드 홍보 많이 하시죠? 이와 관련한 광고 및 판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는요, 광고 및 판촉에 관한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그리고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요, 사전에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 중 하나의 절차를 거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따라서 가맹본부는 실시하고자 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의 어떤 특성, 그리고 절차의 소요비용, 기간 등을 감안하여 두 절차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고 및 판촉에 관한 법이 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간 가맹점주가 광고 판촉 행사의 비용을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의 실시 여부나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일반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 판촉 행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광고 판촉 행사 중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별로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의 수준을 정확히 그리고 명확히 인지한 후에 자유롭게 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사전 약정과 사전 동의 좀 헷갈리시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약정은요, 행사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광고 및 판촉 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서 반드시 광고 판촉 행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약정은요,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하셔야 되고요. 그 약정의 내용에는 광고나 판촉 행사의 명칭, 그리고 실시 기간, 부담하는 비율, 그리고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셔야 됩니다. 사전 동의는요, 말 그대로 동의를 받는 거고요.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주 중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 판촉 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문서, 내용증명, 전자우편, 어플리케이션, 포스 등 이런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판촉 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한 가맹본부는 어떻게 될까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 시정공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과 광고 및 판촉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